오늘은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달러는 정말 무너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세계 경제는 달러로 통합이 되어 있죠. 외환 보유고의 60%, 국제 대출과 예금의 60%, 국제 채권의 70%, 외환 거래의 90% 이상이 현재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도 수출 대금의 90%를 달러로서 청구를 합니다. 근데 정작 미국으로 가는 수출 붐은 10% 남짓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도 달러가 없으면 장사를 못하는 구조. 이게 바로 현재 시점 달러 패권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제국은 경제가 무너질 때 함께 흔들렸습니다. 로마가 그랬었죠. 재정 적자가 커지고 금화의 금 함량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터졌습니다. 미국도 위기 때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달러를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중국이라는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2000년 당시 WTO 가입 이후에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 됐는데요. 값싼 물건으로서 인플레이션을 눌러줘 버렸죠. 근데 트럼프가 이런 관세와 규제로서 중국 수입을 줄여버리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인플레이션들이 다시 한번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현재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부터 미국은 어떻게든 달러의 지위를 지켜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달러 강세가 있었죠. 닷컴 버블이 터지고 제조업이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국은 돈을 풀었고 자산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본원 통화는 코로나 이전보다 66% 증가됐고요. M2는 4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비트코인은 5년 동안 876% 상승했고요. 금과 주식 니케이 지수까지 전부 다 7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산이 오른 게 아니라 달러 가치가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세요. 자산이 강하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에 자산이 강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걸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로마의 금화처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고 매년 수조 달러 규모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신뢰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거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클의 주가가 오히려 폭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규제가 곧 비용이 되고 기업의 이득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달러가 위협을 받을까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달러 의존도가 더 커진다는 거고, 지금 발행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99% 이상이 달러 기반입니다. 달러를 대체한다라기보다 달러 체제를 더 확장하는 쪽에 가깝겠죠. 그렇다면 진짜 대체제는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브릿지 자산입니다. XRP가 대표적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기업이 발행하는 부채 증서지만요. XRP는 발행사가 없는 네이티브 자산입니다. 은행과 은행 사이 그리고 화폐랑 화폐 사이를 직접적으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달러 패권의 균열 틈을 메우는 열쇠라고 보고 있어요. 달러가 강세일 때는 모두가 달러만 찾죠. 하지만 강세 사이클이 끝나고 유동성이 풀릴 때는 인프라 자산이 빛을 발합니다. 저는 이 장면들이 앞으로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달러 자체가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마다 더 강력해진다는 거고, 하지만 부채랑 인플레이션이 쌓이는 구조 속에서는 사이클은 계속 흔들리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대체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달러를 더욱더 깊게 뿌리내리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XRP 같은 중립 브릿지 자산의 역할들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니겠죠. 어느 자산이 결제의 길목을 차지를 하느냐, 이것들이 승부를 가리게 되는 거고, 저는 달러의 위기를 공포로만 볼 게 아니라 구조적인 기회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는 중심에 남을 것이고 결제는 분산이 될 것이고 브릿지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그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 그 다음 사이클에서 앞서 나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떨까요? 최근에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사 안을 들여다보면은 직접 투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고 저는 솔직히 조금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노출된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뭘 샀느냐, MSTR, 코인베이스, 블록과 로빈후드 같은 이런 회사들 주식을 수천억 원어치를 들여다본 겁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우회적인 투자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왜 겉으로는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 안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코인 테마주를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포모 심리,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운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비트맥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집을 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주가가 무려 400%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때 기관들이 뭘 봤을까요? 코인을 이거 직접 안 사더라도 코인과 연결된 자산에 올라타면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고, 국민연금이 오늘 보여준 모습도 똑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솔직히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제도권 큰손들이 이미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살짝 꺾였죠.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겁이 나가지고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 고래 한 명이 업비트에서 1900만 개 XRP를 통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이 장면 보고 진짜로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은 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개인이 공포 속에서 손절을 할 때 고래는 웃으면서 줍줍 한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도 체감하셨을 거예요. 내가 판 가격에 누군가는 기분 좋게 받아갔구나. 바로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제 결제 인프라 흐름으로 넘어가 보죠. 싱가포르 포모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폭스바겐 자동차 구매 결제에 암호화폐를 붙였는데 여기서 XRP가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게 그냥 자동차에 코인 결제 붙였네, 이러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거고, 이미 2022년부터 리플은 포모페이랑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ODL 솔루션으로서 연결을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제 지원 자체가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설계된 그림들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고, 상상을 해보세요. 삼성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위챗페이, 지금은 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결국에 전부 다 통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국경을 넘는 결제의 브리지 자산으로서 어떤 코인이 서 있을까요? 저는 XRP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바로 파생상품과 ETF 흐름입니다. CME에서 XRP 나노 선물이 이미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관들이 소액 단위로 XRP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현물 ETF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 비트코인 ETF에서 한 자리 봤었습니다. 초반에는 다들 설마 승인하겠어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블랙로, 피델리티 같은 월가 큰 손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죠. XRP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구조는 이미 제도권 편입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제부터 여기서 오해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로 국민연금은 암호화폐 투자 안 한다? 이거 사실은 직접 코인은 샀지만 코인 테마주로 우회적으로 진입한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XRP는 아직 결제에서 쓰이지 않는다? 이거는 이미 포모페이, 폭스바겐 사례에서 실제 사용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실제 사용 사례들은 점점 더 늘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알트코인들은 전부 다 위험하다? 이거 현실은 고래들이 조용히 매집 중에 있고 기관 선물 ETF 라인들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들리는 이야기들이랑요, 실제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지금은 가격의 등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구조라는 거. 잭슨홀 미팅 같은 이벤트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이미 기관이 들어왔고 고래가 물량을 흡수하고 있고 결제 인프라에 XRP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호재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금융 인프라판이 어떻게 짜여질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거. 오늘 우리가 보는 거는 코인 가격 차트가 아니라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는 역사적인 과정이겠죠. 이게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눈인 거고, 그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